네, 안녕하세요. 도사 한땅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산업안전 일반 강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OT 진행하고 바로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일반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법과 계산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누면 너무 챕터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눴습니다. 법은 포함되어 있는 게 1과목에서 좀 안 나왔었던 안전보건, 교육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고시가 있거든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요게 23년 5월에 개정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위험성 평가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위험성 평가는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통째로 고시의 내용을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2차도 시험 범위이긴 하고요. 3차도 시험 범위이고 누구나 한 문제씩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을 3차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려고 좀 딥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요 이 과목 문제도 지금 관연도 문제 보면 매해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됐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습지도 원리. 요거는 법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고 일반론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법에 넣어놓고, 왜냐면 나오는 데서만 나오거든요. 요거 또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범위를. 뭐 교육 훈련하는 거, 우리가 기업 진단 지도에서도 잠깐 배웠는데 뭐 TWI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나오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다. 굉장히 쉽다 이것도. 쉬운데 매해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거의 공짜 문제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네, 요거는 관련된 법항이 8조까지밖에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것 또한 뭐 문제가 최근에 23년도, 19년도, 17년도, 뭐 14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안전관리는 일반론에도 가깝습니다. 우리 기업진단에서 배우는 이제 관리격자 이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인리히 나오고, 자베타키스의 사고 연쇄 이론 이런 거 나옵니다. 자베타키스 아시죠? 또 소름 돋네. 네. 왜냐면 여기서 딥하게 할 거라서 기업진단에도 사실 스리슬쩍 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딥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기업진단도 방어가 되고 산업일반도 방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뭐 근골격계, 소음, 청력에 관한 거죠. 근골격계가 조금 어렵게 나와요. 뭐 레바 나오고 NL이 나오고 오아스 나오고, 그리고 니오시 리프팅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들기 지침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어렵진 않고 오히려 어려운 거는 분석 가능한 유해 요인, 뭐 적용 신체 부위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들고 수직으로 들었다, 뭐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면은 사실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작업하는 동안 90dB 요거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리고 뭐 색도 기준, 안전보건 표지 이런 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이지하죠? 안전보건 교육규정, 우리가 중요하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위험성 평가. 왜냐면 해보신 분들은 위험성 평가 정말 쉬운데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매일 뭐 한 건에서 2건 정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글을 봐도. 근데 처음 보시는 분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낯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어렵다? 이거를 헷갈리거든요. 어렵다라는 거는 내가 5번 이상 반복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렵다가 맞아요. 근데 낯설다는 처음 본 게 맞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을 뿐이지 좀 친해지면 쉬워지잖아요. 뭐가 그랬어요? 기업진단지도.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 낯선 과목인데 이 낯선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도 있고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기업진단지도 재밌잖아요. 아시겠죠? 네. 제 입으로 자꾸 과장해서 네이버에 광고 올리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 강의하기에도 바쁜데, 그죠? 여러분들이 입소문 내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농담이고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어렵다 낯설다를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5번 이상 반복을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어렵다. 근데 5번 해보니까 나랑 친해지고 내가 내 거 같고 내 몸에 맞는 옷 같고 이렇다? 그럼 낯설다였다.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R값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신뢰성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낯설다. 친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뭐 지수분포 이런 거 나오고요. 지수분포. 해당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수분포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뭐 편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또 광고 해놔야지 깨알같이. 제가 산업안전 일반 강의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올렸는데 어떤 분이 메일 주셨어요. 크목 메시지인가? 일반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고 산업안전 일반이라는 이 과목이 이제 산업안전 일반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뒤돌아서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런 개그들이 있잖아요. 개그 중에 친구랑 막 떠들다가 그때는 막상 안 웃겼는데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웃긴 개그들. 그쵸?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실없이 터졌습니다. 보고 계시죠? 네, 산업안전 일반은 우리 이 과목이다. 이제 절대 안 까무시겠네요. 아무튼 이 노트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고장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고장. 그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장이 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감가가 된다. 근데 이 기계가 시간에 따른 고장은 제외하겠다. 임의로. 왜? 어떤 원인으로 고장이 나는지, 뭐 이게 우발적인 고장인지 아니면은 뭐 초기에 발생하는 고장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간 t라는 것은 임의로 제거하고 계산을 해보겠다.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만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지수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제품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늘 새 것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이만큼 고장났고 10년이 지나서 이만큼 고장났고 다 필요 없고 10년이 지났어도 이 기계는 새 거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한다? 지수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그리고 와이블 분포라고 있어요. 와이블 분포. 이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와이블 분포는 반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t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부품의 수명 분포에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이제 이 신뢰도가 뭔지, 와이블 분포가 뭔지, 지수 분포가 뭔지부터 해서 설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저랑 같이 문제 풀면 일단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 요거 방금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뭐 고장 확률, 밀도 함수, 신뢰도 함수,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킹 받거든요. 근데 이것만 알면 거의 산수 문제에 가깝다. 그리고 계산기 다들 사셨죠? 네, 계산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문제가 매해 한 문제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야 되고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강의 들으면 듣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합격권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조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 욕조곡선에 따른 뭐 설명에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N중 K 중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N중 K 중복은 N개의 개수입니다. 개수. N개의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의 개수, K도 개수입니다. 몇 개의 구성품이 동작하여야 이게 작동이 되는지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 최소한 시스템이 뭐 4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 얘는 서브 시스템이라고 해볼게요. 스페어. 요 3개만 있어도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개수는 4개, N 개수는 4개였지만 최소한의 개수는 3개다. 그리고 뭐 4 빼기 1, 3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n이 위에고 k가 밑에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둘 다 개수인데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PLC라고 해볼게요. PLC. 어느 한 PLC 또 모르시나요? 아시죠? 전기를 제어하는 컴퓨터처럼 전기를 제어해서
이게 열리면 이게 닫히고 이게 열리고 이게 닫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동으로 운전이 되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PLC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설비에서 그 어떤 한 시스템을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가 4개라고 하면은 서브 시스템이 이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3개다. 그게 뭐다? N중, K중복이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자세한 거는 해당 챕터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OT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지불의 이름도 짜증나는 조지불의 부울대수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시면 당연히 좋지만 문제 푸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은 다 풀고 OMR 카드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풀어낼 수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푼 문제가 많다라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해지고 그러면 페이지의 4단계 과긴장이 생기죠. 그러면 모든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물리적으로 나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은 마지막으로 미뤄두세요. 틀리면 되지. 하나 틀린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전공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안전공학. 인간공학. 이런 공학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안전성 평가, 결함수 분석 이런 거 FTA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FTA, CA, FMEA. 그래서 뭐 기본 사상, 생략 사상 이런 거. 그 뭐죠? 우리 산업안전 기사 시험 보신 분들은 뭐 불대수라든지 안전공학 여기 나온 FTA, CA, FMEA 뭐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외워서 시험 볼 때 나오거든요. 잠시 까먹었을 뿐이지 딱 보면 다시 생각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미니멀 컷셋 구하고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여긴 항상 더하기고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A, B, A, C라고 했을 때 미니멀 컷셋을 구하시오. 이런 그림들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같이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인간공학에서는 인간 기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을 기계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겠다, 시스템으로 보겠다 하면서 인간도 이제 조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조작과 기계가 협력을 해서 단독으로 하기 곤란한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그런 걸 뭐라 한다? 인간기계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설계 과정 몇 단계 이런 거 나오고요. 인터페이스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나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의로 문제 풀면서 보면 되고 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근골격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근골격계 계산 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한번 하고 여기서도 한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소음도 마찬가지고요. 소음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진단에서 총 3번, 그래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고 이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놓은 건데 뭐 어려운 문제는 따로 없다. 그리고 이제 조도에 관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뭐 어려울 거 없다. 계산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계산 문제로 별도로 또 나눈 거예요. 왜냐면 법했다가 계산했다가 법했다가 계산했다가 법했다가 계산했다가 이러면은 이것도 까먹고 이것도 까먹어서 오히려 수험 시간이 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거든요. 아예 하나를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면 뒤돌아서 다시 시험 볼 때는 다시 공부할 때는 오히려 기억이 잘 남는데 대충 알고 넘어가면 계속 새로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모아놨죠. 정말 효율이 좋습니다, 그게. 그리고 라스무센이 또 나와요. 라스무센. 인간의 행동을 분류한 사람이죠. 지식 기반 행동, 숙련 기반 행동, 또 뭐 있어요? 규칙 기반 행동.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리전이라는 사람이 인간 행동 오류를 말했잖아요. 오류. 뭐 의도적 행동, 비의도적 행동.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기업 진단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풀겠죠, 여기는.
그리고 뭐 옥스포드 지수, 건구, 습구, 온도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정말 재밌습니다. 쉽고요. 그래서 여기는 해설도 거의 안 달아놨어요. 문제를 보면 바로 찍어낼 수 있는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해설도 안 달았다. 그리고 우리 계산의 꽃 뭐 있어요? 도수율, 강도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푸는 문제가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또 숲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숲. 이 정도만 사실 들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시험 범위잖아요.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훑어드린 겁니다, 방금. 별거 없죠? 뭐 한 장에 다 들어와 버리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 1반은 크게 법이랑 계산으로 더 세세하게 나뉘지만, 이제 도서 안땅의 교재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는 법과 계산이라는 큰 틀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법안에는 안전보건 교육 규정,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뭐 학습 지도, 교육 훈련,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좀 특이한 사항이 나온다. 그리고 안전관리가 나오고요. 근골격계가 나온다. 근골격계, 소음, 색도, 표지, 요거는 작업 환경이죠. 영에 관한 법적 사항이 나온다. 법적 사항. 그리고 계산 문제에는 신뢰도, 뭐 욕조 곡선, N중 K중복, 조지불의 부울대수, 그리고 안전공학, FTA, CA, FMEA, CCA, 모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인간공학, 인간과 기계는 시스템으로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다. 그리고 라스미산의 인간행동 분류와 리전의 인간행동 오류가 나온다. 그리고 근골격계, 소음, 이제 색도 뭐 이런 것들의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 1차 강의 보는 순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진단지도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요 산업안전 일반이다. 어려운 순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것부터 해 나가야 마지막에 쉬운 걸 하면서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요 방향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여기랑 뭐 헷갈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네, 산업안전 1반은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있고, 사실은 원래는 계산 쪽 강의만 하려고 했는데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 3차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회원 형님들께서 투표를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완전정보 법 시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갑자기 문제부터 나오죠? 안전보건 교육규정에서 정의하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정보통신 매체라는 단어가 중요해 보입니다. 인터넷 원격 교육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자, 현장 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이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양성교육을 말한다. 전문화 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짜죠? 24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안전보건 교육규정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요? 4번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읽어보면 바로 알잖아.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누구였어요? 50인 이하의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그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라 겸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관리감독자랑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랑 겸업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와 별도의 업무와 겸업을 하는 자를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라고 한다. 그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누구였어요? 그 회사의 거의 대표급이죠. 20억, 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잖아요.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건설 현장에서 수급사업자,
사업자도 역시 20억 이상이어야 되죠. 이때 이 사람은 관리 책임자라고 하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이 사람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본사에 있는 사람이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다. 그럼 이 사람은 20억이 넘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엄청 높은 사람인데 20억이면은 지금 벌써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이상의 공사잖아요. 이 사람은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겠죠? 이 사람은 모이세요 하면은 해쳐 모여 하면서 막 다 달려가겠지만 이 사람 모이세요 하면은 야 지금 바빠 지금 이따 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이란 안전보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보건 교육 규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과 같다 하면서 이 정의에서 나온 문제였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랑 인터넷 원격 교육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원격 교육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훈련생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는 건 똑같지만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줌 아시죠? 줌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리감독자 양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교육을 해야 돼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하든지 인터넷 원격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집체 교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총 16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은 이런 형태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줌 교육에는 여기에 강사가 똑같아요. 유튜브랑 여기 유튜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여기 이제 말할 수 있는 채팅창이 있고요. 여기 강사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읽어주십니다. 전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하면서 읽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요 밑에는 누가 참여했는지 이렇게 카메라를 다 켜고 앉아 있어야 돼요.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카메라는 다 켜고 이 출석 체크를 이 관리자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배경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몇 번 경고한 다음에 내보냅니다. 그럼 다시 들어야 돼요. 그게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가 뭐예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다. 인터넷 원격 교육이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형태가 원격 교육이죠. 녹화 방송. 그렇죠? 실시간이 아니라 녹화된 방송을 보는 거 형태. 그래서 우리 뭐 안전교육이라든지 법정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건너뛰기 해가지고 엄청 보잖아요.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인터넷 교육이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집체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체 교육이란 교육 전용 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강의, 발표, 토익,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 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요게 이제 도서 안 땅에 하고 싶은 강의. 저랑 같이 이제 체험이나 실습하는 요 강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안전교육이 재미없잖아요. 요즘은 좀 재미있게 많이 실습도 하려고 그러고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안전교육하면 정말 따분하고 막 제 사례부터 해가지고 막 잔인한 장면 보여주고 그런 걸로 이제 관심을 유도하고 또 다시 법 조문을 읽어주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게 다들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죠? 할리갈리를 이용한 게임을 한다든지 조별로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 완성됐어요. 제안서도 많이 넣고 있고 아직 불러주시는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면은 이제 지도사가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근데 이제 광탈해가지고 이제 못 하고 있죠.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이런 강의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격식을 어느 정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는 못해요. 근데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이게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근데 막 남녀가 섞여가지고 막 하하호호 깔깔깔 하면서 과자 먹으면서 게임하고 이러면 옛날에 우리 수련회 느낌으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런 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우리 정의부터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요 문제로 해서 계속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제 사업주 등이란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업주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에 따른 현장 실습 업체의 장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등이란 법 166조의 2에 따른 현장 실습생 또는 파견 근로자
이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이란 법 제29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규정이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장 실습 산업체의 장이 현장 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강목의 안전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뭐 있었어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이 있었다. 그렇죠? 정기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이 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교육? 판매업, 사무직 6개월로 바뀌었죠? 6개월에 몇 시간이에요? 6개월에 6시간이죠? 66. 그 외 현장직 이런 사람들은 6개월에 12시간이었다. 그죠? 그리고 채용시 교육. 채용시 교육은 어떻게 돼요? 일주일이 기준이었죠. 일주일 이하. 1개월 이하. 그 외. 이렇게 돼가지고 일주일 이하는 1시간, 1개월 이하는 4시간, 그 외에는 8시간. 일주일 이하는 이제 일용직이죠. 오늘 하루 출근하신 분들 일용직인 경우에는 채용시 교육 1시간만 받으면 되고, 한 달은 이제 파견 나와서 근로를 한다. 이 사람은 4시간은 최소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상시 근로자는 8시간을 채용시에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도 채용시 교육이랑 성질은 똑같죠? 일주일 이하인 사람은 몇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그 외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2시간. 왜냐면 이제 채용할 때 말고 이제 작업 내용만 변경된 거니까 뭐 처음부터 안전은 뭐다, 보건은 뭐다, 보호구는 뭐다, 수공구는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걸 또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작업 변경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보면은 채용시 교육에는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를 근무시키면서 중간중간에 하면 안 되고 배치 전에 무조건 실시를 해야 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쵸? 새로 채용한 경우, 현장 실습 산업체의 장이 현장 실습생과 현장 실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에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라? 채용시 교육을 해라.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보겠습니다. 근로자 등이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는 경우, 그냥 작업 내용이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하는 거죠. 특별교육 보겠습니다.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호 제1호 남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남목 또는 다목에 따른 교육에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그러니까 특별교육은 뭐였어요? 특별히 위험한 교육,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하는 교육. 그래서 1주 이하인 경우에는 뭐 2시간, 16시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였냐면 신호수입니다. 신호수, 타워크레인 신호수.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하고 해서 밑에 4시간짜리가 나오죠. 그죠? 우리 그 법령 교재 보면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 시간 해가지고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는 내용을 적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법 3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현장에다가 맡겼더니 현장에서 그냥 사인해 대충, 어? 그러고서 교육을 안 하고 이제 작업부터 시키는 거예요. 왜? 시간이 돈이니까. 근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기관이 있어요. 기초안전보건교육센터라는 교육기관에 가서 4시간을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강사님이 빡세게 가르칩니다. 뭐 안전대 매는 방법, 안전모 쓰는 방법, 제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다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책임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하고 4시간을 받으면 이수증을 줍니다. 이거를 들고 온 사람만 한해서 이제 건설 일용 근로자로 채용을 할 수 있게 한 법이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10년 된 사람들은 한 번씩 조금 리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직무교육이란 법 32조 1항에 따라 사업주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직무와 관련한 다음 강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직무교육은 이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지도사니까. 그리고 뭐 성명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관리자랑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자랑 보건관리 전문기관, 요거는 다 지도사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요 분들만 직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쵸? 안전보건, 그래서 이제 신규 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고 시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신규 교육은 34시간이 기본이고 보수교육은 24시간인데 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6시간, 6시간 받고 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신규 교육은 없고 8시간만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낸다고 했죠. 나머지는 다 34시간, 24시간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규 교육은 직무교육 대상자가 선임, 위촉 또는 채용된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고 직무교육 대상자가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이수하여야 되는 교육, 보수는 2년마다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특수형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고 노무 수령자라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단 각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특고형태 뭐 있어요? 배달원이 있고 그리고 건설기계 운전하시는데 이제 1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둘 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능검사 교육이란 자율안전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 그렇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이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자격을 보유하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지문으로? 쉽잖아요. 함정 파기가 좀 애매하잖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다 하면은 바로 눈치챌 수 있는 쉬운 거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런 거 어려운 걸로 된 겁니다. 그럴싸한 것들로. 전문화 교육이란 직무교육 등 전문화 교육이란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 또는 관련 분야별로 개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문화 교육이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직무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현장교육 같이 보겠습니다. 현장교육이란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면 TBM이 들어가요. 위험 예지 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TBM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 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말합니다. 그게 보다 현장 교육이다.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 매체를 전자문서로 된 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그러니까 교육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봅니다. 우편통신교육이라는 건 우편으로 책자를 보내줘요. 책자. 그래서 이걸 읽고 이 시험을 봐요. 25문제 정도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이 나와야 수료증이 나와요. 이런 교육이 우편통신 교육입니다. 주소를 이제 홈페이지 가서 저 우편 교육 받으려고 하고 이제 사업장 주소랑 뭐 이름, 뭐 직급, 뭐 이런 거 정보를 적어서 보내면 그리고 돈도 내야겠죠. 돈당 5만 원 내면은 그게 이제 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교육의 방법의 일부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교육 형태, 다음 각목에 따른 교육 형태 중 어느 하나에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혼합. 다만 총 교육 시간의 몇 분의 몇 이상을 과목 또는 나목 또는 디귿목의 형태를 할 것. 과목, 나목. 자, 밑에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15조 직무교육의 방법에서 사업주는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직무교육기관이 개설 운영하는 직무교육 과정이나 전문화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할 때는 다음 각 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거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별표 5에 따른 교육 내용의 범위에서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사례, 새로운 기술 등 초점을 맞추어 직무교육기관이 정할 것. 교육시간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교육 형태는 다음 각목에 따른 교육 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과목 또는 나목 또는 라목으로 형태로 할 것.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이겁니다. 그럼 돌아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분의 2 그리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터넷 교육은 왜 안 되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정 교육, 안전 교육, 인터넷으로 보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스킵. 스킵이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킵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또는 넘어가기 다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매크로를 짜요. 그러면 마우스가 언젠가 한번은 거기 가서 누르겠죠. 스킵이 눌릴 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거의 안 듣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도서 안땅처럼 좀 재밌게 교육해주면 한번 들어볼만 하겠는데,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한 교육, 뭐 자격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어찌됐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더 들어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듣게 하는 교육은 잘 듣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쓰기 때문에 인터넷 원격 교육은 안 된다. 근데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쫓아낸다 그랬죠? 자리 없으면. 집체 교육도 졸고 있으면 누군가 관리자가 와서 깨우죠. 현장 교육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졸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 이상이고 여기가 라목이다. 3이라.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서 특별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명은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해가지고 1호부터 39호까지 몇 개예요? 그러니까 39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외울 수가 있을까요? 39호까지.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딱 봐도 위험할 것 같은 곳, 그런 곳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고압실 내, 그러니까 고기압 장애, 뭐예요? 다이빙벨에서 그 감압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거나 바로 올라왔을 때 신체가 터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 사례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압실 내 작업은 특별안전보건 교육이다. 그리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전, 용단 또는 가열 작업, 그러니까 용접 작업, 용단 작업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에 해당이 되고, 밀폐된 장소, 밀폐공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폭발성,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 고체,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 장치의 취급 작업, 굉장히 위험하겠죠.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 사용 및 세척 작업, 세척액이 유해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 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화학설비가 밸브 개폐를 잘못해가지고 화학물질이 서로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전에 삼성전자였나요? 배관에 이렇게 볼밸브로 되어 있었어요. 볼밸브. 요거 이렇게 그냥 까딱까딱만 하면 되는 거. 이게 근데 불산이었어요. 그래서 잠가놔야 되는데 누가 가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열린 거야.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폭발한 사고가 있었죠. 좀 오래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이런 것들은 밸브 개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는 뭐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이제 계속 뭔가 벨트 컨베이어든 뭐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분말 등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가 들어와서 싣고 나가는 거죠. 압놀 박스가 오면 여기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내려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분말에 의한 유해가스라든지, 왜냐면 오랫동안 여기에 고여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가열 건조 작업, 그렇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 이게 뭐래요? 집재 장치에서 기계의 브레이크의 비상 정지 장치, 운반 경로, 각종 기능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동력에 의한 프레스 몇 대?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한 대 해가지고는 교육 안 해도 되는데 5대는 교육을 필히 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목재 가공용 기계, 뭐 띠톱, 대패, 못대기기, 라우터기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대 이상. 운반용도 하역기계, 지게차 5대 이상. 알겠죠? 예. 그리고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1톤 미만이라도 5대 이상 호이스트를 다시 1톤 미만이라도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이 기계로 작업하는 작업은 어떻게 해라? 특별교육해라.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주물 및 단조, 그러니까 뭐 금속을 망치로 두들기거나, 옛날에 대장장이죠. 이런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정 및 활선 작업 나오죠.
정전과 활선 75. 그리고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 작업. 콘크리트 파쇄기. 콘크리트 파쇄기 뭐 있어요, 우리? 대형 브레이커, 앞세기. 근데 여기에 또 달려있죠. 2m 이상의 구축물 파쇄 작업만. 브레이커나 앞세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방 굴착. 그러니까 기초 굴착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초 굴착. 왜? 여기 터널 및 수직갱 외에 갱굴착은 제외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흙막이 지보공에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흙막이 지보공 보강을 하거나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도 특별 교육을 해야 된다. 일단 보겠습니다. 터널 안에서의 굴착 작업.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쇼크리트겠죠, 이거는 쇼크리트. 그리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여기 보면 폭발물 나오죠.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다 뭐예요? 높이 2m는 고소 작업. 그리고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양화장치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거푸집 동바리, 비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재 부재로 구성되는 거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교량이죠, 교량. 처마 높이가 5m 이상인 목조 건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 지붕 또는 지붕 작업. 5m 이상의 지붕 작업. 이거는 5m 이상의 교량 작업.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그 높이가 2m 이상인 것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 상승 작업, 텔레스코핑 작업도 포함이 된다. 자, 보일러.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 작업. 몸통의 반지름이 75cm이고 그 길이가 1300, 130cm 이하이고 증기 보일러 75cm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보일러 집에 놓는 보일러가 아니에요. 증기 보일러. 전열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 보일러. 전열 면적이 3제곱미터니까 3톤이죠. 전열 면적이니까 여기 1m면 얘가 3m는 넘는 거죠. 엄청 큰 겁니다. 전열 면적이 14제곱미터,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보일러 설치하러 오셨는데 특별 안전교육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큰 설비들을 설치할 때 그런 보일러들. 그리고 게이지 압력을 제곱 센티미터당 1kg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작업. 이런 거죠. 게이지 압력이. 그리고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요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허가 물질, 제조 또는 취급 작업. 그리고 로봇 작업. 기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외우셔야겠죠. 성면 해체 제거 작업.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하는 화재 위험 작업. 11m 이내겠죠. 그래서 요것도 암기하세요.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신호수. 요것도 암기하세요. 그래서 39가지의 항목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위험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위험한데 하는 것들은 다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문제로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서 특별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압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 작업 맞죠? 그래, 콘크리트 파쇄기, 브레이커 사용하는 파쇄 작업, 2m 이상인 구축물 파쇄 작업 이거 맞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기초 굴착, 터널 및 수직갱 외에 갱굴착은 제외한다의 작업 맞습니다.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양화장치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압력을 제곱미터당 1kg 이상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게이지 압력을 제곱미터당 1kg 이상으로 맞나요? 제곱미터는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라 제곱센티미터였죠? 이런 걸로 진짜 문제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훅 읽으면은 뭐였지? 이게 아니었나?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라고 한번 연기를 해봤습니다. 제곱센티미터당이죠? 요거 다 읽어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에서 다음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보겠습니다.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방호장치가 있었죠.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국소배기 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프레스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소배기 장치는 국소배기 장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게 완전 생뚱맞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국소배기 장치랑 프레스랑 엄연히 완전 다른 기계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프레스에 대해서 이거 방호장치는 광전자식이 있고요, 뭐 순식이 있고 손천외기식이 있습니다 얘기하다가 국소배기 장치는 후드와 덕트가 있는데 웃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자,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자, 보겠습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채용할 때 뭐예요? 채용시 교육. 기억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시 교육 내용 뭐 있었어요? 산산, 위산, 직직, 기작정, 사물이 해당이 된다고 했죠. 자, 산산, 위산, 직직, 기작정, 사물에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부터 보면 엄청 헷갈려서 죽어버린다 했죠. 그래서 이건 뭐였어요? 여기 있네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작정 사물 보겠습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서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에서 있습니다. 이 산산, 위산, 직직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었고 채용시 교육에는 우리가 기작정 사물 이렇게 외우자라고 법령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여기에 있었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 공정의 위험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없었습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여기 있었습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정리정돈 및 그쵸?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작업 공정, 유해 위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음자를 딴 사람들에게 함정을 판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저게 있었는데 둘 중에 뭘까?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눈에 익히시는 게 좋겠죠. 자, 그 정답은 3번이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산산, 위산, 직직 그리고 뭐였어요? 정기교육은 건유. 건강증진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맞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도 맞습니다. 기계 여기 기자가 없죠. 일단 틀린 거고 유해 위험, 건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 있었죠. 정답은 4번이다. 4번이 아니고 뭐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기 해설은 뭐 여기에다가 뭐 기계 장비의 주요 장치에 관한 사항은 안전검사 기간 및 자율안전검사 기간의 교육 내용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드렸지만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고 좋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채용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똑같죠? 산산, 위산, 직직, 뭐였어요? 기작정, 사물. 자,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있었습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있었고요.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재해조사 및 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여기에 있고요.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면 긴급 조치.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도 눈에 계속 바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있었는데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픈 겁니다. 아시겠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이 사람이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한테 사고 발생하잖아? 재해조사를 OW1H로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육하 원칙이라고 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에 대해서 너가 재해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방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서 다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건지 대책까지 수립해야 돼. 신입사원한테 그렇게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고 발생이 되면 최초로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119에 신고하라고 해. 그리고 너는 응급조치, 심폐소생술을 배운 대로 해. 또는 현장을 보존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를 하고 119에게 신고를 하고 재해자를 먼저 구조한 다음에 그 재해 발생 현장을 보존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급조치, 그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내를 해줘야 되지만 재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해줄 필요가 없겠죠.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은, 자, 또 적어보겠습니다. 산위산직직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뭐였어요? 우리 법령 과목에서 많이 강조했을 텐데, 유작사 표현비. 같이 보겠습니다.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있고요. 산업보건 및 질병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맞고요.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도 맞습니다. 다 맞네요. 네, 다 맞는 게 맞습니다. 이게 18년도에는 4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법이 바뀌면서 이게 다 맞는 정답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서 정기교육이라고 있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여기 있죠. 그리고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요것도 있고요.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있습니다. 산업보건법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항이 다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써놨지만 전항 정답 이라고 옆에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이죠. 또 뭐예요? 여기다 써야겠죠. 산위산 직직 정기안전보건교육 건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맞고요. 사는 없네요. 사는 없고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있고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얘는 산업안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쉽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육은. 근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법령에서 강조드렸던 내용, 산위산 직직, 그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오셨어야 이거는 그냥 공짜 문제 느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6시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설에 달아놨는데 직무교육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신규 과정에는 관리 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너가 앞으로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이 어떤 거다, 어디까지가 너의 책임이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겠죠.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뭐 안전보건 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보수 과정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지금은 우리가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사업장에 가서 잘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것이고, 자율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장 안에서도 이제 뭐 아차 사고 발굴이라든지 제한제도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 과정에 해당하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것,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정책이라든지 뭐 자율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자율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 맞고요.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냥 외우세요. 이건 암기. 근데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정책, 자율. 왜? 신규 과정은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된 거니까 그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너는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근간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줄 거고, 보수 과정은 이번 정책은 뭐가 중요해졌으니까 이런 걸 좀 더 위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사업장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어떻게 하는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율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이해하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정책과 자율을 외워버리고 여기선 책임과 법령 이렇게 외우시면은 키워드로 외우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누구였어요? 50인 이하, 50억 이하의 겸직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죠. 보겠습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의
관한 보자 지도 조언,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에 보면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안전관리자랑 업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지도 조언이 아니라 통계는 맞지만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자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유지 관리 분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자 및 지도 조언. 이걸로 이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안전보건 조정자는 누구예요? 자,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공사예요. 어찌됐든 하나의 건설공사. 근데 50억 원, 총 건설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A 업체가 만약에 28억이고 B 업체가 30억이다. 그러면 58억이잖아요. 이럴 때는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A 업체, B 업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면 A 업체 밑에 있는 수급 사업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A 업체랑 B 업체랑 전혀 다른 성질의 건설공사인데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혼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운 타워 크레인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세운 타워 크레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들은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 설비공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럴 수도 있고 혼재된 경우에는 여기가 간섭이 되는 공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랬을 때 안전보건 조정자가 여기부터 하시고 여기 하세요. 다음에는 여기부터 하시고 여기부터 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조정을 해주는 사람이 안 그러면 싸움 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 영상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자는 요 혼선이 오는 이 구간을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을 파악을 해야 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파악해야 되고 그쵸? 요거 방금 말씀드린 거죠. 기억 니은이네? 1번 이렇게 답을 고르셔도 되고 혼재된 작업의 능률 개선은 뭐예요? 시공성이죠. 시공성이랑 안전보건 조정자랑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간 교육 내용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과 같다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안전보건 조정자의 업무에 보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의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이 파악한 작업을 혼재된 작업이라고 하는데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의 시기 및 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지 안전관리자간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린 거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안전보건 조정자는 3차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안전보건 교육이랑 안전보건 담당자들, 안전보건 조정자까지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내용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뭐 문제 보고 풀고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쵸? 그래서 법령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조금 더 정리한 것 뿐이지 뭘 추가적으로 배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우리 일반에서는 주를 이루는지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면서 기출문제집으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하나 풀고 문제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문제 푸는 방법 어떤 걸로 장난쳤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볼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 뭐 OT부터 해가지고 조금 길게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화 시간으로 보면 거의 2시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강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